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듣기 말소. 제가 이거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근데 내용이 좀 있는데,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외국에 체류 중이에요. 근데 남편의 재산을 배우자가 처분한 행위가 부부간에 민법이 있는데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속하냐 안 속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런 지금 판례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이라는 건 민법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안 돼요. 왜 그러냐? 대법원 판례가 94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이 판결 요지를 잠깐 보면 세부 내용은 안 볼게요. 왜냐하면 세부 내용을 보면 전하고 답도 팔고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에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하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죠. 별거하여 외부에 체류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판결 나오면서 두 번째 판결도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 이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를 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있다 얘기죠. 참 어렵게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 어렵게 판사들은 이 판결 요지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내용이 이제 상고 내용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법리, 이런 것도 쭉 나와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의미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은 외국에 있는데, 남편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그 배우자인 처가, 소위 내연남하고 짜고, 부동산을 이제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사무소 이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남편을 마치 대리해서 온 것 마냥 해서 이렇게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 팔아서 예를 들어 소유권이 넘어갔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런 사건이 그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잖아요. 말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나갔던 걸 다시 받아오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등법원 판결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고등법원 판결하고 다른 게 없겠죠? 아무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네, 없네요. 네,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법한 처분권자에 대한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수자가 매도자의 이제 소유권, 그러니까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에 나타나는 소유자의 진정한 매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의 이제 매매,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분은 권한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상가사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게 하나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는 다 이거에 맞춰서 다시 이제 소위 이제 남편이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처분권이 없었던 것도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서 원상태로 복귀를 했겠죠. 상고 기각하고,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나왔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원심에서 보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대네요. 원고가 지금 해외에 있었는데,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유이익 판결을 얻은 다음 대의 등기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그쵸. 이건 이제 전담 얘기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원고 이임장이나 인감증명을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처분권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도 이제 잘못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위임이나 이렇게 위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통 확인할 때는 항상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위임한 사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이 처가 남편이 해외에 있는데 내연남하고 짜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 행위가 이건 진짜 불법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죠. 있으니까 이런 판례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다시 소유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이거를 할까 말까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이 언젠가는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부간에 이런 이제 부동산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어쨌든 지금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소유의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부동산을 갖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 그런데 부인만 와서 이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심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 매매 계약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서류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요청하고, 요즘은 또 이제 법이 좀 많이 강화됐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제 실제로 매도자의 서류를 확인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많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위 여부도 다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고민하다가 어쨌든 요거 내용을 한번 꼭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거 판례 이후로는 계속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분 권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처분 권한 없는데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직접 거래는 더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다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실제로 확인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계약을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토지 거래를 하는데요. 사인 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토지를 그러니까 나대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샀어요. 소위 이제 샀는데, 이제 매수자가 나중에 이 땅을 개발을 해야지 하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땅을 판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위 쓰레기, 한 몇 미터 파고 들어갔더니 쓰레기가 막 엄청 나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땅을 파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부동산에서 하거나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그 소위 하자는 뭐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집어넣고 계약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개인과 거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 오늘은 그 부부 간의 그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